여기는 유키그는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근처에 앉은 두 아이가 함께 꽤 인기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 후 정류장인 세가학원에 도착했고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디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몸을 뒤져봤지만 없었고 경비원은 그가 정말 이 학교 학생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즈미라는 소녀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학생회장이었고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에 경비 아저씨에게 가방을 다시 뒤져볼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곧 카드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친구인 그녀를 만나 방금 학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이즈미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모두가 그녀가 다가오는 전국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랐다. 한편 유키는 지루했던 여름 방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누나인 치우가 만든 과자를 그녀에게 주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친구 한 명이 다가와서 오늘 밤에 게임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바쁘다며 나중으로 미뤘다. 유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참에 소개해줬다. PSO이라는 게임인데 유키가 아직도 안 해봤다면 좀 촌스러운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키는 우연히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열어보니 이즈미가 보낸 것이었고 내일 오후에 학생회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그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유키가 언제부터 이즈미와 그렇게 친해졌는지 의아해했다. 어제 막 만났을 뿐이라. 유키도 그 이유는 몰랐다. 친구의 다른 친구가 찾아와 부탁할 게 있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유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키는 학생회에 가야 하니 6시 전에만 끝나면 괜찮다고 했다. 그때 이즈미의 학생회가 지나가자 모두가 선망의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유키는 태연했다. 잠시 후 학생회는 전교생 앞에서 연설을 했다. 유키는 부회장이 현재 해외에 있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즈미는 혼자서 학생회 전체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학업과 운동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학교의 자랑이었다. 그날 오후 유키는 친구들의 축구 시합을 도와주었고 경기가 끝나자 모두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했다. 그때 유키는 6시가 된 것을 깨닫고 학생회실로 급히 달려갔다. 몇 분 늦은 탓에 그는 다른 회원들에게 핀잔을 들었지만 이즈미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가 학생회 부회장이며 첫 번째 임무는 EPSO이라는 게임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건 학생회 부회장의 임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친구가 어떻게 들어갔냐고 묻자 유키는 성실하고 학교 활동에 자주 참여해서라고 답했다. 방으로 돌아온 유키는 오늘 오후의 만남과 유키가 선거 없이 바로 뽑힌 이유를 떠올렸다. 학생회가 불필요한 행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키가 어떤 동아리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이 일을 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원 측에서 이즈미에게 다른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게임 경험이 많지 않아 뭐든지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유키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그는 친구의 설명에 따라 게임을 시작했다. 먼저 캐릭터를 생성했는데 모든 것을 무작위로 설정하자 아주 우연하게도 캐릭터가 자신과 똑같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그는 어울리게 자기 실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시각 학생회는 모두 돌아갔지만 이즈미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잠시 더 머물렀다. 다시 유키 시점으로 그는 자신의 무기로 근거리와 원거리 공격이 모두 가능한 건블레이드를 선택했다. 게임에 접속하니 꽤 많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보였다. 갑자기 한 남자가 로봇 스킨을 하고 그에게 다가와 자신도 고참 유저라며 게임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유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 남자는 계속 따라왔다. 갑자기 긴급 임무 알림이 뜨자 유키는 가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이 임무가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렸지만 유키는 그냥 참가했다. 임무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키는 몬스터 한 마리와 마주쳤다. 몬스터는 알을 몇 개 더 낳았고 수적으로 유키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 그 남자가 달려와 그를 도와주었다. 남자는 총알 한 발로 새끼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유키에게 큰 놈을 맡겼다. 유키는 뛰어올랐지만 공격거리가 닿지 않았고 남자는 총 모드로 바꾸라고 말했다. 유키는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지만
약점을 쏴야만 해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몬스터는 금세 일어나 그에게 돌진했다. 공격이 맞자마자 다시 돌진해왔고 유키는 놈의 머리에 정통으로 한 발을 쐈다. 몬스터를 해치운 유키는 그 남자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는 이어서 게임에 대한 철학을 늘어놓더니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이즈미도 이 게임을 하며 그녀가 바로 그 로봇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날 아침 유키는 이즈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이 학교의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유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키는 학생회 회원들이 맡긴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어떤 일을 물어봐도 그는 이미 다 끝냈다고 대답했다. 유키가 떠나자 모두가 이즈미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유키의 보고서를 읽던 이즈미는 자신이 너무 과하게 연기해서 유키가 게임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후 유키의 반에 전학생이 왔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카로 최근에 일본으로 돌아온 해외 유학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고 선생님은 그녀를 유키 옆자리에 앉혔다. 선생님은 유키에게 시간이 날 때 아이카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라고 부탁했다. 유키는 자기 옆에 앉은 아이카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생명체를 보았지만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카는 즉시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유키를 따라다니며 관찰했고 유키는 그걸 눈치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여전히 따라왔고 결국 유키는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야 했다. 그는 남녀 화장실은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친구가 다가왔고 아이카는 무심결에 돌아서서 한 방 날리려 했다. 친구도 재빨리 방어했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는 누군가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줄은 몰랐다며 놀랐다. 그날 오후 유키는 학생회 회의에 참석했고 이즈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는 더 빨리 달렸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 아이카가 있었다. 그녀도 같은 방향인 것을 알고 그는 그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고 유키는 기숙사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남학생은 여학생 구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학생은 남학생 구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참으로 양성평등이었다. 유키는 또한 몇몇 공용구역을 소개해 주었다. 식당, 독서실, 세탁실 등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목욕탕도 있었다. 목욕탕은 여전히 남녀가 구분되어 있었다. 원한다면 남녀가 함께 식사할 수도 있었다. 그는 통금 시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기숙사 관리인에게 미리 알려야 했다. 더 자세한 규칙은 방에 있는 컴퓨터에 있으니 돌아가서 읽어보라고 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꿈을 꿨다. 이즈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이었다. 발각되었고 아이카는 규칙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아 유키만 반성문을 쓰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유키가 아이카를 방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게임을 했고 친구는 곧 접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그 로봇 아저씨를 만났다. 하지만 그날 게임이 끝날 무렵 그는 실력 없는 플레이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다음날 그는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고 친구는 유키가 너무 과시하려다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제 그는 왜 그 친구가 화를 냈는지 이해했다. 친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자 그와 오랫동안 함께 게임을 해온 그 친구가 유명한 솔로 플레이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왜 그런 베테랑 솔로 플레이어가 유키와 함께 게임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건 유키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후 아이카가 유키를 찾아와 게임에 대한 이상한 말을 했다. 내용이 꽤 모호해서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즈미는 유키가 접속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제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젯밤에 깜빡 잠들어서 게임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즈미는 그가 접속했던 걸 알았지만 말하면 게임 속 캐릭터라는 정체가 드러날까봐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키를 설득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그냥 보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혼자 게임을 했지만 옛날 생각에 잠겨 집중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그때 유키가 게임에 접속했고 그의 친구가 위험한 임무에 혼자 뛰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즈미는 벌레 몬스터에게 발각되어 우리의 가치는 공경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유키가 도와주러 나타났다. 동시에 반격했다. 유키를 도와 보스와 싸웠다. 마을로 돌아온 후 둘은 서로에게 사과했다. 한 명은 무모하게 싸운 것에 대해, 다른 한 명은 말이 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 후 이즈미는 그에게 게임 속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아침 유키는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우 같은 아이카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즈미가 유키에게 이 게임을 시킨 이유를 물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SNS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이즈미는 증명하려 했다. 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아이카는 동의했고 그녀도 이 게임을 한다는 걸 알자 이즈미는 그녀를 유키의 조수로 삼았다. 유키와 함께 매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아이카는 망설임 없이 즉시 수락했다. 며칠 후 이즈미와 유키는 함께 어려운 임무에 참여했다. 꽤 고전했지만 둘은 임무를 완수했다. 이즈미는 이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가르침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었다. 아이카가 그걸 보고 몇 가지 의견을 덧붙여 주었다. 그 후 그는 길드원들의 잔심부름을 했고 그걸 마치고 나서는 팀의 친구인 유타카가 밀린 일을 마저 하는 걸 도와줘야 했다. 그날 오후 둘은 함께 일을 마쳤고 유타카는 유키에게 도움을 받은 게 미안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이즈미가 보고서를 받으러 왔고 그가 친해진 것 같다고 봤다. 여기 사람들과 더하지만 그는 자신이 자빌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즈미가 주목한 것은 그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유키는 그녀에게 게임 속 이즈미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즈미가 왜 그런 걸 가르치면서 솔로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사람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거겠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최근 바쁜 일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방으로 돌아온 유키는 게임에 접속했고 거기서 웬 이상한 녀석을 만났다. 그게 그녀일 줄은 몰랐다. 그는 왜 평범한 이름을 쓰지 않냐고 물었고 그녀는 롤플레잉 게임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캐릭터 이름을 현실의 본명으로 쓰는 유키 같은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게임 속 친구 몇 명과 다시 만났다. 그 중에는 쥐옷을 입은 남자, 고양이 옷을 입은 여자 사무라이 야처, 그리고 기계 형태의 캐릭터 둘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헛소리하는 걸 듣다가 그녀가 최근 가라테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유키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최근 이즈미와 자주 같이 다녔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의 현실 친구라는 사실에 모두 더욱 놀랐다. 그들은 최근에 임무를 하러 갔을 때 방해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키에게 이런 방해꾼은 인원수를 채우려고 팀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그룹이 아주 재미있다고 유키에게 말했다. 모두 자신의 캐릭터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여기서 그들은 대규모 파티를 결성해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임무에서 모두 자신의 기술을 뽐냈다. 사무라이는 광역기절 기술을 사용했고 아처 누나가 화살비를 쏟아내게 도왔다. 유키도 그녀의 현란한 기술을 보고 감탄했다. 다음 날 그는 이즈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가 즐거워하니 다행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건설회사에서 샘플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선배도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쉬운 일이라 생각하고 수락했지만 학교에 생각보다 게시판이 많을 줄은 몰랐다. 유타카가 지난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포스터 붙이는 걸 도와주었다. 그 후 그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가서 샘플을 기다리는데 근처에 앉은 아저씨와 선배가 PSOE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선배가 고양이 소녀였고 아저씨는 어젯밤 함께 플레이했던 파티의 쥐청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길드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유타카가 남긴 쪽지를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갔다. 저녁에 그는 그녀에게 오늘 건설 사무실에서 발견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캐릭터를 만들고 현실의 자신과 다른 성격을 구축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 후 둘은 이즈미를 만나 같이 게임하자고 권했다. 마침 임무에 한 명이 부족했는데 어떤 녀석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 팀에 들어오겠다고 했다. 네 사람은 임무에 들어갔지만 유키 일행이 싸우기 시작하자 그 녀석은 안전지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행이 전부 쪼렙이라며 저 쪼렙 몬스터들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싸우던 중 이즈미는 그 녀석에게 뉴비인 유키를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남에게 의지하면 영원히 뉴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녀석은 거친 말을 내뱉고는 떠나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녀석이 또 남을 방해하러 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해받아서 꽤 화가 났지만 유키는 탓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그 녀석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는 그를 따라가서 왜 남들을 방해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 녀석은 그가 쓸데없는 걸 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는 그 녀석의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바로 유타카였다. 그는 깜짝 놀라 게임을 종료했다. 다음 날 아침 이즈미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유타카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게 만들었다며 꽤 화를 냈다. 유타카와 화해해서 학교에 다시 나오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초한 일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그는 유타카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들어가 그를 찾았다. 그는 게임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현실의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놈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키를 질투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유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유타카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밖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움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키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표현 방식과 행동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그 후 유타카는 게임에 접속해 모두에게 사과했다. 모두 유키를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 후 죄를 갚기 위해 유타카는 혼자서 유키 파티를 임무에서 캐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즈미는 유키를 옥상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유타카와 화해한 것을 보고 자신이 게임 속 로봇 아저씨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현실과 게임에서 특정 단어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가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 말들을 가지고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멈추게 하려고 쫓아갔다. 며칠 후 이즈미는 유키를 불러 주말에 이벤트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교실로 돌아온 유키는 넋이 나가 있었다. 그녀가 주말에 놀자고 했지만 그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주말 게이머들을 위한 연례 이벤트가 열렸다. 이벤트에 도착했을 때 유키는 데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했다. 그 후 둘은 게임 캐릭터 이름을 적을 카드를 받았다. 근처에서는 게임 속 유명 아이돌이 공연을 시작했고 이즈미는 매우 즐거워했다. 그는 그녀가 처음 온 것을 보고 바쁜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도 와서 유키가 같이 오지 않아 좀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는 근처에 있는 유키와 이즈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절친이 자기를 버리고 여자를 따라갔다는 충격에 도망쳤다. 아이카도 근처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도망쳤다. 그때 이즈미는 유키에게 코스프레 문화를 소개해 주었다. 갑자기 한 소녀가 유키를 알아봤다. 그 소녀는 지난번 파티의 로봇, 소녀 캐릭터였다. 그 후 소녀는 둘을 데리고 모두를 만나러 갔다. 그는 아처와 사무라이 남매를 만났는데 둘은 부부였고 아이도 있었다. 이즈미와 닮은 로봇 아저씨는 바로 이 신사였다. 그때 그녀는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소녀가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하지만 찍고 나니 그녀는 다시 지루해졌다. 코스프레를 한 아이카가 그녀에게 음료수 한 봉지를 주었다. 기운내라고 마시자마자 그녀는 기운이 나서 고맙다고 하려고 쫓아가려 했다. 그때 이즈미는 사람들이
게임 속 고독한 신사라는 걸 알아봤다. 현실에서는 매우 예뻤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험담 듣는 것을 게다가 아까부터 한 발도 맞추지 못해서 좀 약이 올라 있었다. 유키가 와서 그녀를 끌고 모두에게 소개하러 갔다. 모두 고독한 신사가 이즈미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에 친해지려고 했고 이즈미가 시간이 될 때 같이 게임하자고 했다. 유키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같이 플레이하기로 동의했다. 그 후 모두 모여 이야기하는데 유키가 게임에 접속했고 그 안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지금 공경에 처했고 어두운 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모두 그녀가 정말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 후 모두 흩어져서 찾고 게임으로 연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참 찾다 보니 소녀가 다리가 아프다며 신사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업어주고 싶어 했다. 소녀는 부끄러워서 한사코 거절했다. 싸우고 있었다. 이즈미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설교해야 했다. 이참에 모두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녀가 말한 대로 모두 이벤트의 창고로 향했다. 그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모두 그녀의 휴대폰을 찾았고 그 후 근처 화장실에서 그녀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녀도 이즈미의 정체를 알고 충격받았다. 그녀의 일에 관해서는 음료수 봉지를 받고 그걸 준 소녀를 쫓아가다가 우연히 길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파져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다들 외면하고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자 다들 돌아갔고 이즈미는 고맙다고 유키에게 인사했어요. 물을 줬던 여자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코스프레한 여자애들과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걸로 만족했어요. 며칠 후 유키는 게임에서 두 여자애에게 불려갔어요. 그들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죠. 최근 몬스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하지만 둘은 한참 말다툼을 하더니 달려가 버려서 유키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NPC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다음날 유키는 이 게임의 NPC가 진짜 사람 같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즈미에게 제출했어요. 이즈미는 게임 속 NPC는 원래 진보된 AI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이 보고서는 마치 그가 이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으니 다시 쓰라고 했죠. 유키를 험담하던 여자애들은 더 신나서 유키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는 아이카가 왜 자신에게 집착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체육 시간에 그녀가 유키를 부르러 왔어요. 둘은 아이카가 농구하는 걸 보러 갔는데 그녀는 자기 편 골대 밑에 서서 공을 상대에게서 뺏어서 엄청 먼 거리에서 반대편 골대에 던져 넣었죠.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아이카가 일어나서 옛 전투에 대한 의문점을 물었어요. 선생님은 대화 상대를 찾은 것처럼 아주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 후 학생회는 곧 있을 학교 축제 때문에 몇 가지를 논의했어요. 돈을 써서 새 것을 사는 대신 다른 학교에서 장비를 빌려야 했어요. 다시 말해 낡은 물건을 재사용하는 거죠. 이즈미와 유키가 함께 다른 학교로 물건을 빌리러 가게 됐어요. 아이카가 그를 따라 버스에 탔거든요. 아이카는 버스가 무작위로 정차하는데 기사님이 어떻게 그들이 어디서 내리고 싶은지 알고 멈추는지 궁금해했어요. 답은 이 버튼 덕분이었죠. 이즈미는 아이카가 게임에 대해 잘 안다는 걸 깨닫고 그녀가 게임 속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이즈미는 어쩌면 몬스터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카는 그 말에 갑자기 화를 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아이카는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둘은 물건을 빌리러 온 학교 관계자를 만났어요. 안으로 들어가 빌릴 수 있는 물건 목록을 받고 둘은 운송 서비스를 찾아 그 물건들을 전부 옮길 계획이었어요. 돌아갈 시간이 다 돼서 둘은 아이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죠.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아이카가 거기에 갔을지도 몰라요. 이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둘은 아이카를 찾아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즈미는 요즘 아이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유키는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다고 말했죠. 둘은 근처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이카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건 그가 아이카의 미소를 본 드문 순간이었죠. 이즈미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이카에게 달려갔어요. 아이카는 이곳이 게임 속 쇼핑몰과 비슷하고 이 동물들도 보고 싶었다고 했죠. 이즈미는 갑자기 아이카가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 혼자 와서 꽤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이카가 필요하다면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아이카가 옷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즈미는 그녀를 데리고 옷 몇 벌을 골라 사줬어요. 다음은 인형 뽑기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세 사람은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고 달려가 물었어요. 아이는 풍선을 놓쳤는데 아이카가 풍선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걸 보고 높이 점프해서 풍선을 되찾아줬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이즈미는 엄마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해서 아이가 울지 않고 셋과 함께 찾으러 가게 했어요. 셋은 곧 아이의 엄마를 찾아 아이가 엄마에게 돌아가게 도와줬어요. 아이는 달려와 고마워하며 세 사람에게 사탕을 줬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즈미는 자기가 숨바꼭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놀았지만 항상 마지막에 혼자 남겨졌고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대요. 아주 슬펐지만 한 남자애가 자기를 찾으러 와줬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유키는 어렸을 때 영웅이 되는 것 같은 유치한 소원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이카는 먼저 돌아갔고 이즈미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러 오라고 했어요. 아이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먼저 돌아갔죠. 그날 밤 이즈미는 캐릭터를 바꿔 게임에 들어갔어요. 이건 그녀가 처음 만든 캐릭터였는데 자신과 너무 닮아서 부끄러워 아무도 못 알아보게 로봇 형태로 바꾼 거였어요. 하지만 유키는 이 모습을 더 좋아했어요. 그 후 둘은 NPC 구출 임무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몬스터가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키는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임무에 참여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새 한 마리를 소환했는데 그 새는 작았지만 몬스터를 쓰러뜨릴 만큼 강했어요. 몬스터의 폭발에 날아가자 그 사람이 달려와서 받아냈어요. 유키는 그게 아이카라는 걸 바로 알아챘고 둘은 친구 추가를 해서 같이 놀자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과 놀 시간이 없다며 돌아섰어요. 며칠 후 그녀는 주말에 밤새 게임하자고 유키를 꼬셨지만 유키는 이번 주말에 온천에 가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이즈미와 함께 갈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는 이즈미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학생회 전체와 함께 가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녀는 유키에게 적어도 그곳에서의 모든 일을 게임에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학생회는 곧 온천에 도착했어요. 매년 학생회는 회의를 핑계로 오지만 동시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죠. 온천에 도착했을 때 유키는 이곳의 주인이 사무라이 부부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둘은 유키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죠. 남편은 오늘 밤 유키와 게임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최근 남편이 일을 소홀히 하고 게임만 했기 때문이죠. 그 후 아내는 일행을 방으로 안내했고 유키는 그녀가 남편의 게임을 금지하는 게 꽤 엄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배답게 보이려고 이즈미도 유키의 게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전 위원회와 회의를 했는데 그들은 게임이 학업 성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유키가 공부와 게임을 잘 병행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유키의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최근 게임에 너무 빠져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걸 잊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즈미는 그의 게임을 금지하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성적을 만회하도록 공부를 시킬 거예요. 업무를 논의하고 정리한 후 이즈미는 유키에게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숙제를 끝내라고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후 즐기러 갔죠. 한무리는 탁구를 치러 갔고 안경 쓴 선배는 유키의 숙제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는 성적이 꽤 높지만 수업에선 잘하지만 게임에선 얼마 전 친구를 잃고 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키는 그의 그 친구를 알았죠. 그는 유키가 방해받지 않도록 자리를 비웠어요. 유타카도 탁구에 참여했는데 한 점 따자마자 바로 잘난 척을 했죠. 성격은 게임에서와 똑같았죠. 이즈미의 친구가 목욕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유키의 방으로 놀러 갔어요. 그녀는 이즈미가 왜 그렇게 유키에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즈미가 유키 대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유키가 숙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계에 그녀는 여전히 유키를 싫어해서 바로 떠났어요. 그 후 다들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자 유키는 저녁을 빨리 먹고 숙제를 하러 갔어요. 그는 곧 숙제를 다 끝내고 잠시 쉬러 나가기로 했죠. 남편이 그를 불러 오늘 밤 둘이 몰래 게임을 할 거고 지금 원하면 노천탕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 후 그도 목욕하러 가서 남편이 그를 위해 여기에 넣어둔 게임기를 봤어요. 그 후 게임에 들어가 그녀를 만나 그냥 들어온 거라고 말했죠. 임무는 할 수 없다고요. 분명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탕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이카였어요. 그녀는 보리를 끝내고 왔는데 왜 유키가 과민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때 이즈미는 유키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아내는 남편이 어딘가 간 걸 발견했어요. 그는 그냥 맥주 한 캔 하러 나갔다고 해서 아내는 그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즈미가 유키를 찾으러 갔을 땐 그는 이미 없었고 숙제도 다 끝내놨죠. 그녀는 게임에 들어가 그녀가 온라인인 걸 보고 물어봤어요. 그는 노천탕에 있었고 이즈미는 곧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수건을 두른 이즈미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이즈미는 로봇 캐릭터로 왔지 다른 캐릭터를 쓰지 않았어요. 유키가 어디 있는지 알자마자 그녀는 게임을 종료하고 유키를 찾으러 갔죠. 유키는 아이카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후 게임에 들어가 이즈미를 다시 만났죠. 그는 그녀를 만나러 게임에 들어왔다고 변명했어요. 놀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바로 옆방의 탕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놀아도 되지만 이제부터 얼굴은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이때 게임을 하고 있었죠. 유키 옆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카가 갑자기 일어서서 뛰어갔어요. 남편의 비명소리도 들려서 일행 모두가 보러 달려갔죠. 그는 방금 몬스터가 화면 밖으로 뛰어나왔고 한 소녀가 그걸 쫓아갔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가 맥주를 마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가 허락 없이 감히 게임을 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모두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어요. 유키는 또 몰래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 이즈미에게 들켰다. 며칠 후 유키와 이즈미는 학교 이사회와 회의를 마치고 학생회실로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늦었고 이즈미의 친구인 코노에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는 돌아가려다가 두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남아서 돕고 싶었지만 유키와 함께 회의에 가야 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유키가 언젠가 같이 게임하자고 말을 꺼내자 그녀는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그 순간 코노에는 유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예전에는 이즈미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왜 자신이 유키를 질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화풀이를 하러 게임에 접속해 몬스터들을 쓸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몬스터 한 마리가 붉게 변하더니 아무리 베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몬스터에게 끈질기게 쫓겼다. 어쩔 수 없이 로그아웃했지만 몬스터의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유키와 함께 있던 아이카가 갑자기 달려나갔고 코노에는 붉은 연기에 막다른 길로 몰렸다. 한편 아이카는 자신이 쫓던 것의 신호를 놓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유키와 그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두 사람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전했다. 오늘은 모든 동아리 회장들이 참석하는 날이었다. 이즈미의 그룹은 아침부터 코노에를 본 사람이 없어 의아해하고 있었다. 유키와 그녀가 도착하자 이즈미는 마지못해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내용은 다가올 학교 축제에서 할 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즈미는 여러 가지를 더 하자고 제안했지만 동아리 회장들은 모두 거절했다. 평소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누구도 일을 더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활동은 자원봉사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학생회는 이렇게 반대가 많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때 아이카는 코노에가 방에도 없는 것을 보고 정말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키는 이즈미에게 왜 학교 축제 뒤에 파티를 더 하고 싶냐고 물었다. 그녀는 올해가 학교에서의 마지막 해라서 선배들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교무실로 불려갔다.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코노에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다. 그녀가 이유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교무실을 나와 아이카도 주변에 물어보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가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지만 아직 찾지 못했으며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나면 경찰이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즈미는 코노에의 방으로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카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이즈미가 말리는데도 코노에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뒤지기 시작했다. 코노에의 게임기를 보자 아이카는 달려나갔다. 이즈미는 코노에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계획을 알게 되고 오랫동안 코노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울해졌다. 유키는 코노에가 게임에 접속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봤을지도 모른다며 그녀를 설득해 게임에 접속하게 했다. 이즈미와 이스케는 함께 게임에 들어가 찾아봤지만 단서는 없었다. 갑자기 두 사람은 집사 할아버지와 그 소녀를 다시 만났다. 사무라이 남매도 찾아와 지난번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유키 일행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남매는 유키 일행이 요즘 왜 현실 모습과 똑같은 캐릭터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했다. 어제 그들이 게임 안에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코노에를 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매에게 위치를 묻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공터 한가운데에 사람이 들어있는 고치를 발견했고 그 주위는 몬스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다. 유키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즈미도 내려와서 도와주며 유키에게 침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몬스터들을 처리할 테니 유키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 그가 올라가자 몬스터가 다시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누군가가 몬스터와 고치까지 베어버렸다. 그 덕에 안에 있던 사람이 코노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즈미가 뒤에서 잡힌 것을 보고 그녀를 구하러 돌아갔다. 코노에를 구한 사람은 바로 아이카였다. 그녀는 다른 소녀와 함께 있었고 코노에를 지키던 중 실수로 몬스터에게 손을 베이고 말았다. 그들의 동료들도 도착하자 아이카 일행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자신에게 물주머니를 줬던 소녀임을 알아봤다. 다음날 아침 유키는 이즈미에게 달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지만 유키는 그녀의 손에 감긴 붕대를 보았다. 어젯밤의 상처 때문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다. 이즈미가 그 추궁을 막아섰다. 이즈미는 코노에와 함께 갔다. 근처에 나타난 아이카는 유키에게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키는 어젯밤 아이카가 게임에 있었던 걸 알지만 그녀는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저녁에 유키는 계속 일을 하고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다. 그는 동아리들의 일을 도와 부담을 덜어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뒤풀이 파티 준비를 도와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코노에가 자리를 뜨자 아이카가 뒤를 따랐다. 유키도 그들을 쳐다봤고 이즈미는 그가 아직도 어제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코노에가 우연히 바로 그 자리에 상처를 입을 리가 없으며 아이카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즈미는 그에게 탐정놀이는 계속하되 자기 할 일은 잊지 말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언제 어디서나 아이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미행은 금방 아이카에게 들켰다. 그녀가 뭘 원하냐고 묻자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이걸 본 학생의 임원 2명은 그가 아이카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후 유키는 이즈미와 함께 동아리 회장들을 설득하러 다녔다. 그가 제안한 계획대로였다. 이즈미는 모두의 호감을 이용해 귀여운 표정을 지었고 동아리 회장들은 모두 얼굴을 붉히며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가 달려와 왜 가라테부에는 오지 않았냐고 두 사람에게 따졌다. 유키는 그녀가 알아서 참여할 줄 알고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편을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게다가 유키가 아이카에게 고백한 일을 언급했고 이즈미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버렸다. 유키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이즈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유키의 반은 메이드 카페를 열기로 했고 반 여학생들은 아이카에게 참여를 권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 후 아이카는 방으로 돌아왔고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사람은 실종자 수가 늘고 있으니
아이카에게 빨리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날 밤 게임에서 유키는 아이카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다. 이즈미는 질투하며 그가 현실에서나 게임에서나 아이카에게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사 할아버지와 그 소녀에게 가서 물었다. 두 사람 다 아이카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지만 최근 집사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유키는 그들이 게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 유키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고 싶어 했다. 그러면 분명 아이카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즈미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다음 날 유키는 또 아이카를 따라다니느라. 그녀는 그의 미행 실력이 형편없다며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하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그녀는 대답을 거절했다. 그 후 두 사람은 경찰 통제선이 쳐진 곳을 보았다. 예전에 그 소녀가 나타나 유키에게 저곳이 최근 고등학생들이 실종된 장소라고 알려주었다. 아이카가 떠나자 소녀는 그 틈을 타 유키를 끌고 놀러가서 그의 지갑을 싹 비워버렸다. 돌아오자 유키는 이즈미에게 꾸중을 들었다. 반은 그가 아이카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반은 회의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친구를 질투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녀가 그가 아이카와 데이트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질투했다. 그는 슬쩍 자리를 피했고 집사 할아버지가 아이카를 찾아줬다고 알려줬다. 유키가 도착했을 때 아이카는 드래곤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새를 소환했다. 그리고 불과 어둠의 굿을 두 개를 합쳐 드래곤에게 날렸지만 뿔만 부러졌을 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유키가 덤벼들었지만 드래곤에게 한 방 맞고 나가떨어졌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형태로 각성하여 검을 휘둘러 엑스칼리버 같은 일격으로 드래곤을 두동강 냈다. 그는 아이카에게 정체를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감시자라고만 말하고 떠났다. 그는 로그아웃하고 아이카의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에게 들켜 제지당했다. 아저씨는 그와 남자로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키는 갑자기 반 친구가 아이카가 방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자리를 떴고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다. 확인해보니 게임 속 상처가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게임기 속 몬스터들이 갑자기 밖으로 쏟아져 나와 유키를 공격했고 아이카가 그를 도우러 와야 했다. 그녀는 유키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몬스터는 계속 쫓아왔고 어찌된 일인지 게임 속 검이 그의 손에 나타났다. 그 후 그는 게임에서처럼 갑옷까지 얻게 되었다. 아이카는 유키가 각성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키는 한 번의 검격으로 몬스터를 멋지게 처리했고 아이카 역시 단 한 방으로 끝냈다. 아이카는 그에게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우주선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카츠라를 만났다. 카츠라는 자신과 아이카는 그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NPC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와 아이카는 실존 인물이며 PSOE는 게임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본 광경 앞에서 유키는 그 후 카스라의 말에 따라 힘을 시험해보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네가 화면을 통해 게임을 할 때 그건 네 자신의 힘을 전투를 위한 힘의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처럼 각성했을 때는 직접 이곳에 와서 싸울 수 있고 아직 각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를 게임 속 캐릭터처럼 보게 될 거야. 아이카는 각성한 유키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고 그는 자신이 정말 강해졌다고 느꼈다. 카스라는 괴물들이 너처럼 각성한 자들의 힘을 이용해 에너지 회로를 만들어 지구를 침략하는 데 쓴다고 덧붙였다. 괴물을 낳는 고치의 핵으로 쓰였지만 유키처럼 강한 자는 이 우주의 위협인 괴물들의 수장에게 바쳐질 거라고 했다. 그 후 유키는 아이카와 함께 괴물들과 싸우러 갔고 자신이 존나 쩐다고 느끼자 더욱 신이 나서 괴물을 더 잡고 싶어 했다. 다음날 그녀는 일요일인데도 유키가 방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는 학교 축제 준비로 바쁘다고 했다. 그 후 교실에 갔는데 아이카가 또 어딘가 간 것을 보고 그녀가 괴물을 잡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냥 화장실에 갔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제 네가 너무 많이 잡아서 오늘은 괴물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굳이 내 힘을 과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때 아이카는 카스라를 찾아가 그들이 유키의 힘을 너무 남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스라는 싸우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유키는 옥상에 올라갔다가 대사를 연습 중인 이즈미를 만났다. 그녀가 부끄러워하자 그는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이즈미가 떠나자 그는 싸우기 위해 공간으로 들어갔다. 아이카는 교실에 돌아오자마자 유키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를 찾으러 가야 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 괴물들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상급 괴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유키의 공격을 튕겨내고 그를 개패듭했다. 그리고 그의 검을 붙잡아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제노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그 상급 괴물을 처리하고 동료에게 그를 치료해주라고 했다.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자 유키는 자신을 개패듭했던 놈을 보고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고 바보처럼 보였다. 제노는 가볍게 그것을 처리하고 떠났고 아이카는 그에게 방해만 되니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했다. 다음날 유키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학생회에서 맡은 일을 했다. 겉으로는 그래 보였지만 그는 아이카의 말처럼 자신이 정말 방해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매우 우울했다. 아이카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걸 봤기 때문이다. 아이카는 어제부터 돌아오지 않았고 유키도 모른다고 했다. 그 후 여학생들은 아이카가 얼마나 믿음직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키에게 커피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카스라는 계속해서 유키를 이용해 괴물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고 싶어 했지만 아이카는 유키에겐 사생활이 있고 그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카스라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괴물이 지구를 침략하면 그 사생활도 산산조각 날 거라고 했다. 그때 유키는 커피를 사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지구에 온 괴물과 마주쳤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돌아서서 도망쳐 창고에 숨었다. 그는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아이카는 그를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러 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졌고 유키는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변신하여 괴물을 밀어냈고 아이카는 그에게 강화 마법을 걸어주었다. 그러자 괴물은 그녀부터 처리하려 했지만 유키가 창고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두려움에 맞서고 연속 공격을 퍼부어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아이카는 그에게 싸우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니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아이카가 혼자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유키가 계속해서 괴물 퇴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 후 유키는 친구들이 메이드복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치수가 필요하다며 교실로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카가 웃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지구에서의 일도 괴물을 퇴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후 학교 축제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잠을 깨워야 했다. 아이카는 어젯밤 유키를 재우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모두가 둘이 침대에서 격렬한 밤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유키는 둘이 축제 준비를 했다고 해명해야 했다. 유키는 그 후 임무를 빼먹기 위해 계속 함께 다녔다. 반 친구들은 이즈미에게 유키와 아이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요즘 둘이 자주 같이 다녔기 때문이다. 그녀가 학생회실로 돌아오자 둘은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즈미는 아이카에게 교실로 돌아가라고 해서 유키는 이즈미와 함께 남아야 했다. 그녀는 내일이 축제이니 힘내야 한다고 했다. 그때 아이카는 반 친구들에게 옷을 입어보라는 말을 들었다. 모두가 아이카가 주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학생들에게 보여주러 가자 모두가 더 좋아했다. 그날 오후 이즈미는 아이카를 옥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즈미는 아이카와 유키가 연애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애매하게 말해서 아이카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즈미가 자신과 유키가 우주에서 싸우는 것을 알아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대로 흘러갔고 이즈미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카와 유키가 이어지도록 말이다. 반면 아이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키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이즈미가 학생회실로 돌아왔을 때 유키는 이미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가 유키의 방에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고 그녀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유키와 아이카는 함께 수많은 괴물과 싸워준 유키에게 감사한 카스라는 곳 있을 일에 대비해 지원군을 더 보내기로 했다. 두 번째,
괴물 웨이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원군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웨이브에서 유키는 새로운 괴물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때 이즈미는 자신의 감정이 왜 이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키는 새로운 괴물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꽤 고전하고 있었다. 아이카도 그를 지원하다가 괴물에게 맞았다. 그는 아이카가 만든 기회를 틈타 달려들어 빠르게 괴물을 처리했지만 그 후 놈들이 더 몰려왔다. 하지만 카스라가 보낸 지원군도 도착했다. 그녀는 마토이이며 군단의 정예 멤버였다. 그녀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축제 첫날이 시작되었다. 안경 쓴 선배는 학교 축제만 되면 평소의 진지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 대신 과격한 모습이 되었다. 모두들 오늘 그가 게임에서 만난 친구를 현실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다. 유키는 그 친구를 알고 있었고 만난 후에 선배가 괜찮기를 바랐다. 그 후 모두들 유키에게 오늘은 자신들 걱정 말고 교실로 가라고 했다. 학생의 선배는 교문 밖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여학생에게 자신이 찾는 사람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집사 아저씨와 소녀도 여기에 도착했고 물론 사무라이 부부도 왔다. 남편은 유키네 반 메이드들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뒤에 서 있던 아내에게 한 방 맞았다. 학생의 선배도 그때 자신이 찾던 사람을 만났고 건설업계에서 온 두 사람에게 꽤 쫄아 있었다. 그때 이즈미도 친구들에게 계속 안내만 하지 말고 놀러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 후 유키를 다시 만나 쓰레기 버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 아이카는 다시 괴물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고 그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즈미는 왜 아이카와 데이트하지 않냐고 물었고 그는 아이카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건 아마 게임 속 이야기일 거라고 했다. 아이카가 대화 중 사소한 디테일을 자주 놓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고 느낀 이즈미는 유키를 바싹 따라다녔다. 둘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유키를 노리고 공격해서 그가 변신할 틈도 주지 않았다. 이즈미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각성했고 총으로 괴물을 쐈다. 그것이 그녀를 공격하려 하자. 그때 아이카도 도착했다. 유키도 변신해서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이즈미는 괴물에게 붙잡혔다. 작은 괴물들이 유키와 아이카를 방해했고 큰 놈이 이즈미를 데리고 가게 했다. 유키는 그녀를 구하러 갔지만 이미 늦었다. 한편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둘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즈미가 어디 갔냐고 물었다. 친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카와 이스케는 먼저 떠났다. 둘은 그 후 괴물들의 행성으로 올라갔다. 카스라는 소식을 듣고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둘은 주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다. 둘은 그 후 곳곳을 찾아다니며 단서를 찾았고 저 붉은 기둥으로 안내받았다. 둘이 가서 보니 기계 하나와 위에 있는 고치를 발견했다. 그 후 이즈미가 고치에서 나왔지만 그녀는 흑화하여 유키를 공격했다. 그가 쓰러지자 그때 제노가 그들을 도우러 왔다. 그는 아이카에게 유키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혼자 남아서 상대하겠다고 했다. 그 후 유키는 기지에서 깨어나 이즈미가 괴물들의 벌레에게 정신을 조종당해서 더 이상 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즈미의 정신은 완전히 괴물과 하나가 될 것이었다. 유키는 이즈미를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아이카는 그에게 지구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 후 돌아왔고 학생회실로 불려갔다. 모두가 그에게 이즈미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이즈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아직 돌아올 수 없으니 멈추지 말고 학교 축제를 계속해달라고 했다. 그 후 그는 모두의 신뢰를 얻었고 최대한 빨리 이즈미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집에 가다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키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유키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매우 위험하다며 거절했다. 혼자 짊어지려 했지만 아이카가 도와주니 그녀는 반카페 일이나 신경 쓰면 된다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교실에 와서 모두가 아이카를 걱정하는 걸 봤고 그는 아이카에게 사정이 있을 테니 계속하자고 했다. 카페를 계속 열자는 것이었다. 그때 유키는 게임에 접속해서 현재 이즈미가 이 기지 아래에 봉인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었고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이즈미와 괴물 보스를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유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그가 이즈미를 구하기 위해 세상을 희생할 수 있을까? 카스라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 후 유키는 돌아섰고 카스라는 아이카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녀는 유타카에게 유키의 일을 떠벌렸다. 그 때문에 코노에도 그 말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녀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다. 마이토가 아이카에게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이즈미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그녀가 완전히 흑화하기 전에 마리다 카스라는 이전에 만났던 아이카의 언니를 불러 부탁을 했다. 게임 속 유명 아이돌이었다. 유키와 아이카가 길을 떠났을 때 그녀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게임을 통해 이곳에 와서 유키를 도우러 왔고 친구들도 불렀다. 모두가 유키를 돕기 위해 이곳에 모였고 유키는 그녀를 한 대 패주기로 결심했다. 입을 함부로 놀린 죄였다. 돌아온 후 일행은 괴물들의 소굴로 들어갔고 모두가 스킬을 사용해 길을 열었다. 유키를 위해서였다. 그는 기세를 몰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용에게로 곧장 돌진했다. 이전의 용보다 더 강했다. 용은 즉시 유키를 향해 2개의 암흑구체를 쏘았다. 그는 뚫고 들어가 용을 베었지만 용에게 튕겨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코노에도 학생회장을 되찾기 위해 그를 도우러 왔다. 아이카도 달려와 새를 내보내 지원했다. 코노의 전투를 지원했다. 둘은 협력해서 용을 공격했지만 곧바로 용에게 나가떨어졌다. 다른 사람들도 유키를 돕기 위해 도착했다. 모두가 유키가 기술을 시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틈이 생기자마자 그는 곧장 돌진해 단칼에 용을 끝장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유키와 아이카는 다른 사람들과 갈라지게 되었다. 모두가 두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즈미를 데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보스는 이미 완전한 형태로 변해 있었다. 이즈미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둘은 서둘러야 했다. 기지에 로봇 군단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즉 기지가 총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즈미를 구하지 못하면 로봇들이 보스와 이즈미를 함께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보스는 광선 몇 발을 쏘는 것만으로도 로봇 군단을 전멸시켰다. 카스라는 동요하지 않고 2단계를 계속 진행했다. 기지는 대형포를 사용했다. 그리고 에너지빔을 발사했다. 보스도 맞서 쐈지만 교활하게 작은 광선 몇 개를 더 쏘았다. 대포의 방향이 틀어져 보스의 광선에 격추당했지만 대포도 보스를 명중시켰다. 보스는 추락했다. 유키가 달려가자 보스의 광선이 그를 노렸고 아이카가 그를 밀쳐서 피하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즈미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서두르다가 친구들이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한편 학교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코노에와 유타카도 돌아와 계속해서 축제 운영 일을 했다. 그녀는 아이카를 대신해 메이드복을 입었고 여자애들은 당연히 그를 쫓아냈다. 손님을 다 쫓아내기 전에 가게에서 쫓아낸 것이다. 카스라는 주력 부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아이카에게 행동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명령을 듣지 않고 직접 유키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는 방패를 사용해 곧장 달려갔다. 아이카는 그가 보스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포털을 열었다. 그 후 아이카는 밖에서 괴물들을 혼자 상대해야 했다. 유키는 이즈미를 찾으려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느껴야 했다. 마이토도 아이카를 돕기 위해 도착했고 유키는 그 안을 헤매고 있었다. 아이카는 그에게 어둠에 잠식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즈미를 찾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았고 이내 촉수로 변해 유키를 올감했다. 그는 정신을 거의 빼앗길 뻔했지만 이즈미가 그가 계속 저항할 수 있도록 의지를 되찾게 해주었다. 그는 갑자기 숨바꼭질하던 때의 기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즈미가 얼마나 숨바꼭질을 싫어했는지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숨은 곳을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과거에 그녀를 찾아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녀를 찾아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고 불렀다. 그녀는 유키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듣고 정신을 차렸다. 유키는 촉수들을 베어내 이즈미를 구했다. 그녀를 내려놓자 그녀도 변신해서 유키와 힘을 합쳐 보스의 몸에 구멍을 뚫고 탈출했다.
하지만 보스는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키와 이즈미 아이카는 힘을 합쳐 유키의 검을 함께 잡았다. 세 사람의 힘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엑스칼리버를 만들어냈고 보스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그것의 진정한 형태는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었다. 아이카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했다.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유키와 이즈미는 지구로 보내졌다. 아이카는 보스의 잔해를 보고 공간 포털을 열어 그것들을 빨아들였다. 그 후 유키는 모두에게 안부 인사를 받았다. 그와 이즈미는 남은 학교 축제를 함께 즐기기로 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그 후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즐겼다. 파티가 끝난 후 유키와 이즈미는 아이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 후 모든 것은 평소처럼 계속되었다.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유키 일행은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얼마 후 이즈미는 졸업했다. 그녀는 유키에게 학생회장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을 부르라고 했다. 유키는 이 기회에 이즈미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아이카가 돌아왔다. 그녀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으며 이제부터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는 끝이 난다.